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대부터 40대 교사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 교사인지라 20, 40대를 거쳐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그 교사가 아닌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기득권이 있지 않느냐,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재테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교사도 퇴직을 하고요, 교사도 자녀를 키우고 교사도 여행을 해야 되고, 교사도 무엇인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26년 차 50대 꼰대 교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교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교사 된 게 정말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때로는 실력보다는 운이 더 좌우하더라고요. 물론 공립 같은 경우 내가 2, 3년 노력해서 교사가 됐다. 사립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인을 통해서 그 경쟁도 치열하지 않게 교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 운이 더해져야 됩니다. 누굴 만나느냐, 또는 어떤 때를 내가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솔직해집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알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정말 얕은 지식으로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또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재테크를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후 대비 26년 차 교사인 저는 퇴직하면 약 300 정도 나오는데, 요즘 임용되는 교사들은 200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직영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이 4개 직영연금에 대해서 또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런 직영연금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또 인플레 때문에도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현금보다는 실물자산 인플레를 해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또 아름다운 명예퇴직을 위해서라도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교직사회를 떠나려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테크의 기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은 한국교직원공제 장기저축급여의 최고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이거 최고액을 안 넣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만 원이 최고액이었는데 이게 이제 90만 원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만 원 할 때도 최고액을 넣었고요, 그리고 90만 원 할 때도 지금 최고액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복리고요, 나중에 은퇴할 때 연금식으로 이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천징수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저축급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리하고요. 그래서 월급이 줄어드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강제저축 개념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주축급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탈퇴와 퇴직이 있는데, 탈퇴 20년이 안 돼서 탈퇴를 하게 되면 공제가 많이 됩니다. 공제율이. 근데 20년 이상이면 탈퇴를 하든 퇴직을 하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20년 이상일 때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입을 한 겁니다. 재가입을 해서 지금 약 5천만 원 넘게 저축을 하고 있고요. 그 5년 전에 탈퇴를 하면서 제가 7천만 원 정도 목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7천만 원 갖다가 과감하게 재개발에 투자했고요. 어쨌든 지금에서는 그 수익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교직원공제 장기저축급여를 이용하신다면 최소한 20년 이상을 붓고 탈퇴를 하고 목돈을 모은 다음에, 물론 이제 그냥 가셔도 괜찮고요. 그때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탈퇴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어차피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가입이 10년 이상 남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또 재테크를 이용할 때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대출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DSR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상환 능력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신용대출도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대출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섣불리 퇴직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기저축급여든 또는 대출을 이용하든 간에 이런 베이직이 됐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재테크에 있어서 일단은 부동산 경매 공부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경매에는 부동산의 꽃입니다. 이 경매 속에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공부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제 그럼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단은 네이버에 대법원 경매라고 치시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물건집별로 또는 금액별로 또는 물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고요. 대법원 경매는 동산 경매와 부동산 경매로 나눕니다. 동산 경매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딱지 붙이는 겁니다.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TV나 냉장고, 소파, 컴퓨터 이런 데 압류를 붙이는 겁니다. 실제 저도 이 동산 경매를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문 따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호가 경매를 하는데 이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가고 그 뒤부터는 안 갔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은 지분 경매와 법정지상권 그리고 유치권, 가장임차인 이래서 이제 특수 물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특수 물건들이 돈이 됩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공부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동산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스티그는 지분 경매를 해봤습니다. 가령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A, B 두 사람 중에 A 지분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그 뒤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은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득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요령이 생깁니다. 책 고르는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부. 우선 책을 사시는데 변호사라 법무사가 쓴 책보다는 이건 이론 중심이고요. 현장에서 이 경매를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책이 괜찮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책 한 두세 권 정도 보시다 보면 눈에 띄일 겁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경매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법원에 가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그 스티그는 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내 집 마련 컨설팅을 좀 해줄까 합니다. 상담이 되겠죠. 저는 일반인인데 왜 저는 안 해주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하나에서 제가 그 무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증은 이제 이메일로 저에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셔야겠죠. 어느 학교 누구라고. 그래서 제가 뭐 실제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렇게 봐서 그분이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교사의 배우자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사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사가 느끼는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교사들만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는 건 정규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실력과 인성 그리고 돈까지 갖추고 계셔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돈에 참 인색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담임을 맡던 학과담임 맡던 간에 제가 이 풍년제과 초코파이, 전주 풍년제과 초코파이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그게 1인당 1,700원인데 그것도 여러 번 돌리려면 꽤 많이 한 30만 원 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30만 원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700원인데 지금은 올라서 한 1,900 정도 합니다. 나중에 네가 10개 갚아라. 잘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잘 먹으면서 뭐 마음에는 담아두겠죠. 어쨌든 제가 50대 꼰대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한국교직원공제 장기조직급여는 최고로 그 납부를 해라. 그리고 각종 대출을 이용해라. 그리고 또다시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면 경매 공부부터 시작해라. 그 경매 공부를 함으로써 매매 전세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